특별수단이 배치돼 국빈 방안에 준하는 예우도 갖췄습니다. 두 정상은 곧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정상회담 결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만찬을 가진 뒤 하회마을로 이동해 전통문화 선유 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우호관계 발전의 의미를 담아 안동 하회탈 목조각과 한지 가죽 가방 등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어떤 의제들이 오를 걸로 전망되나요? 네, 셔틀 외교를 이어가고 있는 두 정상은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중동 전쟁 등 복잡한 국제 정세 속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에너지 안보 협력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협의한 조세이 탄광 공동 유해 발굴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메시지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노사 간 마지막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오늘 2차 사후조정 2일차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조금 좁혀졌다면서 오늘 저녁쯤 조정안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노위는 어제 회의에서 양쪽 입장을 별도로 수렴했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사후조정은 오늘 저녁 7시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논의가 길어지면 종료 시각이 늦춰질 수 있고 내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르무즈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란 정부가 공격 주체에 대해 자신들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세력의 위장 작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기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번 사건의 공격 주체에 대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세력이 나무호를 공격했는지는 자신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برای ما هم جای سوال هست که این اتفاق از طرف کدام بازیگری در منطقه صورت گرفته. 그러면서 가짜 깃발 작전, 즉 위장 작전 가능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이나 테러를 감행한 주체가 이를 제3자의 소행으로 꾸며 전쟁의 명분을 조작하는 전술입니다. 이란 정부는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통상 이 작전의 주체로 이스라엘을 지목해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한국과의 양국 관계가 좋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해상 항행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상호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이뤄진 한국 외교장관과 이란 외무장관 간의 전화통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통화는 최근 2달 사이에 양국 장관 간에 이뤄진 3번째 또는 4번째 통화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이번 통화에서 나무호 피격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란 측에 피격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어제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원 신세계그룹 총괄 부사장은 오늘 광주 5.18 기념재단을 찾아 5월 단체 사과 입장을 전하려고 했지만 현장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돈을 빌린 뒤 고리의 상품권으로 갚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KBS가 이 내용을 보도한 이후 경찰이 숨진 여성이 이용했던 상품권 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망 전날 지인에게 상품권 추심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토로합니다. 여성이 이용한 건 이른바 상품권 사채입니다.
5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75만 원짜리 상당 상품권으로 갚는 구조로 연 이자율로 따지면 2,600%를 웃돕니다. 소액으로 시작한 빚은 결국 1,500만 원까지 불어났고 상환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곧바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왜 안 보내? 지금 보내라고! 왜 안 보내고 있는데? KBS 보도 후 경찰청은 숨진 여성이 이용했던 상품권 업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를 비롯해 모두 120곳 이상의 상품권 업체를 특정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확인한 상품권 업체만 전국에 최소 300곳가량.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품권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KBS 취재 결과 상품권 업체들은 이른바 업체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교환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방에는 수십 명의 상품권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 신상을 공유하면서 추심 협박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뚜렷한 소득 없이 현금으로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등 탈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택 거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검증이 필요한 유형을 선별해 127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면서 사업소득을 은닉했거나 부모에게 편법 증여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자들이 취득한 주택 규모는 3,600억 원, 탈세 의심 금액은 1,7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동,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30에서 80, 제주 산지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남, 호남과 경남에 20에서 60, 충북과 경북 지역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다가와 현재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입니다. 점차 남부와 제주도도 흐려지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광주가 30도, 대구가 31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 21도 등 20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지겠고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목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광주에 의용군을 한번 보내놓는 건 어떠냐? An occupation of a different kind being carried out by South Korean students right here in Los Angeles. Long live Korea, long live democracy. 짤막한 메시지였습니다. foregoing was recorded on the 30th of May in Seoul. 노년층 기도막힘 사고 예방법.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아래로 당긴 바른 자세로 조금씩 천천히 식사하세요.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웃거나 말하지 말아주세요. 음식물을 작게 썰어 천천히 오래 씹어 식사하세요. 틀니가 빠져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떡, 엿, 젤리 등 치아에 달라붙는 음식은 가급적 섭취를 피하세요.